왜 지금 대홍수가 뜨거울까요? 기대와 불안이 정반대로 솟구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찬성 셋, 반대 셋, 그리고 내 선택 기준 한 문장으로 끝내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이 작품을 볼지 말지 여러분의 기준이 단단해집니다. 우리는 이상기후 뉴스를 매일 엽니다. 어제는 폭염, 오늘은 시간당 후. 현실에서 재난의 언어가 커질수록 스크린이 재난 서사도 질문을 던집니다. 대홍수라는 세 글자, 거대한 물의 힘과 인간의 선택이 겹칩니다. 좋다, 싫다, 피곤하다, 궁금하다. 서두르지 말고 차분히 해부해봅시다. 우리가 점검할 것은 네 가지입니다. 첫째, 장르의 약속과 변주. 둘째, 인물의 선택과 윤리. 셋째, 시간 장치가 주는 몰입과 함정. 넷째, 극장과 스트리밍 사이의 체감 차이. 이 네 축을 따라 기대와 불안을 동시에 살펴보겠습니다. 끌리는 이유 5가지부터 보겠습니다. 첫째, 재난과 스릴러와 SF의 교차점입니다. 자연의 압력과 인간의 결정을 한 화면에서 밀어붙이는 조합은 몰입을 부릅니다. 관객은 묻습니다. 내가 저 상황이면 무엇을 포기하고 무엇을 지킬까? 이 질문이 몰입을 시작합니다. 둘째, 얼굴에 무게가 있습니다. 감정의 떨림을 세밀하게 담아낼 배우들이 전면에 섭니다. 재난물일수록 표정이 서사를 끌고 갑니다. 파도가 높을수록 눈동자가 더 크게 보입니다. 셋째, 연출의 장점이 명확합니다. 한정된 공간의 압력, 문이 잠기고 물이 오른다는 간단한 규칙, 그 안에서 선택의 클로즈업이 길어질수록 관객의 심장도 리듬을 맞춥니다. 밀실의 압력이 이 장르에서 가장 강한 무기가 됩니다. 넷째, 한국적 공간의 특수성이 큽니다. 아파트라는 생활 구조, 현관 앞 신발과 인터폰과 비밀번호, 베란다와 배수구. 세계 어디에도 없는 디테일이 재난의 설득력을 만듭니다. 일상의 디테일이 스펙터클을 지지합니다. 다섯째, 글로벌 공개의 파급력입니다. 작품이 해외 시청자에게 한국형 재난 문법을 소개합니다. 낯선 생활관과 보편적 두려움이 만나는 접점은 신선합니다. 이야기가 진심이면 언어의 장벽은 낮아집니다. 이제 불안한 지점 5가지입니다. 첫째, 장르 피로감입니다. 우리는 이미 많은 재난을 보았습니다. 물이 무엇을 새롭게 말할 수 있을까요? 단지 더 큰 파도만으로는 어렵습니다. 둘째, 타임루프 장치의 위험입니다. 반복은 강력하지만 허점이 보이면 신뢰가 무너집니다. 루프의 규칙이 느슨하면 관객은 빠르게 계산합니다. 이 장면과 저 장면의 인과가 맞지 않는다. 한 번의 틈이 집중력을 오래 갉아먹습니다. 셋째, 감정의 도식화입니다. 부모와 아이 임무와 사랑, 과학과 윤리. 낯익은 축이 많습니다. 낯익음이 위로가 될 수도 있지만 기대작에게는 갱신이 요구됩니다. 익숙한 조합을 새롭게 엮어야 합니다. 넷째, 스트리밍의 체감 한계입니다. 재난은 체감의 장르입니다. 저음의 울림, 화면의 압력, 집단 호흡. 작은 스피커와 작은 화면은 스케일을 축소합니다. 축소된 자리의 인물과 이야기가 채워지지 않으면 피로가 먼저 옵니다. 다섯째, 현실 재난과의 거리입니다. 홍수는 실제로 많은 사람의 기억입니다. 스펙터클이 누군가의 상처를 지나치게 소환한다면 불편함이 남습니다. 작품이 응시와 소비 사이의 선을 스스로 긋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핵심 쟁점을 빠르게 정리합니다. 재난물의 핵심은 스케일일까요? 선택일까요? 저는 선택이라고 봅니다. 자연은 배경이고 결정은 이야기입니다. 타임루프가 진부하다는 비판은 장치의 새로움이 아니라 감정의 설계로 넘습니다. 반복할수록 인물이 다른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한국 아파트를 전면에 세우면 과잉 상징이 되지 않냐는 질문에는 디테일로 풀어내면 이야기의 뼈대가 된다고 답합니다. 복도와 계단과 배관과 엘리베이터와 인터폰의 규칙을 정확히 보여주세요. 스트리밍에서 스케일이 줄면 사운드와 호흡을 올리면 됩니다. 수압소리, 물방울 간격, 금속문 공명 같은 구체가 압력을 만듭니다. 가족 서사는 도식이 진부한 겁니다. 위계와 역할을 뒤집으면 새로워집니다. 현실 재난을 소비한다는 비판을 줄이려면 애도와 상상 사이에 다리를 놓아야 합니다. 날짜와 장소의 자극은 줄이고 상실의 감각을 정직하게 다루세요. 루프의 규칙은 최소한만 설명하고 관객이 체험하게 하세요. 재난은 보편 언어라서 한국적 생활감은 낯설음을 선물합니다. 연출의 강점은 얼굴에서 결정을 빼내는 카메라입니다. 설명 대신 표정을 오래 붙듭니다. 결국 볼만한가요? 논쟁이 생긴다면 이미 대화는 성공했다고 봅니다. 여기서 잠깐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타임루프를 어떻게 느끼시나요? 신선 혹은 피로? 지금 댓글에 한 문장으로만 적어주세요. 여러분의 기준이 이 영상의 다음 챕터를 바꿉니다. 지금 필요한 이유 3가지를 정리합니다. 관계의 윤리를 탐사합니다. 재난은 영웅을 세우는 장르가 아니어도 됩니다. 요즘의 재난물은 관계의 미세한 균열을 들여다봅니다. 누구를 먼저 구할 것인가, 무엇을 포기할 것인가. 사람 사이의 윤리가 서사의 엔진이 됩니다. 후회의 심리학을 시각화합니다.
루프는 트릭이 아니라 후회의 모형입니다. 그때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면. 반복은 같은 장면이 아니라 다른 결정으로 진화해야 합니다. 감정이 나선처럼 쌓이면 관객은 반복을 따라갑니다. 한국적 생활감이 세계로 확장됩니다. 현관 비밀번호를 외우는 손, 베란다의 문턱, 공용 복도의 소리. 이 낯선 생활 디테일은 해외 시청자에게 신선합니다. 보편적 두려움 위에 로컬의 질감이 얹힙니다. 경계해야 할 이유도 세 가지입니다. 극장 경험의 상실입니다. 저음의 압력과 집단 호흡은 집에서 대체하기 어렵습니다. 스케일이 줄어든 자리에는 이야기가 더 단단해야 합니다. 루프의 자기 소모입니다. 반복이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면 긴장도가 급락합니다. 매 반복마다 새로운 사실과 감정과 선택이 필요합니다. 감정의 안전지대입니다. 모성과 희생, 아이와 구원. 안전한 감정은 때로 예측 가능성을 부릅니다. 기대작이라면 안전지대 바깥으로 한 걸음 나가야 합니다. 작동 원리를 짚겠습니다. 디테일이 중요합니다. 물은 어디로 흐르고 언제 멈추고 어느 지점에서 치받을까요? 엘리베이터와 계단과 배수구와 베란다의 틈, 작은 사실이 큰 설득력을 만듭니다. 세 개의 수치만 선명하면 좋습니다. 상승 속도, 임계 높이, 구조 가능 시간. 사운드가 중요합니다. 집에서도 압력을 느끼게 하는 것은 소리입니다. 수압의 저음, 물방울의 주기, 문을 때리는 규칙성. 보이지 않아도 들리는 압력이 화면의 크기를 넘어섭니다. 시간의 문법이 중요합니다. 루프 규칙은 단순할수록 강합니다. 설명은 최소화하고 체험을 극대화하세요. 관객이 바뀌었다를 느끼는 순간에만 규칙을 드러내면 충분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볼 질문을 남깁니다. 당신은 아이와 인류 사이에서 무엇을 먼저 선택하겠습니까? 반복할 수 있다면 당신은 어떤 5분을 다시 살고 싶습니까? 아파트는 당신에게 집이었습니까? 성이었습니까? 혹은 벙커였습니까? 스트리밍으로 재난을 본다는 건 안전한 거리에서 감정을 연습한다는 뜻일까요? 재난을 응시하는 것과 재난을 소비하는 것의 경계는 어디에 있을까요? 짧은 모의 토론을 해봅니다. 찬성 측의 말입니다. 재난은 스펙터클로 시작해 사람으로 끝나야 합니다. 이 영화가 그 길을 알고 있다면 충분합니다. 반대 측의 말입니다. 사람으로 끝난다 해도 스펙터클의 설득력이 약하면 중반에 이탈합니다. 집에서는 더 빠르게 이탈합니다. 찬성 측 루프는 도구일 뿐입니다. 감정의 나선을 만들면 도구는 사라집니다. 반대측 나선이 만들어지려면 정보 갱신이 있어야 합니다. 정보 없이 감정만 반복되면 장치는 소모됩니다. 찬성 측 한국적 디테일은 해외에 없던 신선함입니다. 생활감이 스펙터클을 지지합니다. 반대측 신선함보다 중요한 것은 일관성입니다. 물리와 감정의 규칙이 동시에 설득되어야 합니다. 제가 고른 보는 기준 3가지입니다. 첫째, 규칙은 단순하게. 물과 시간의 규칙이 단순하고 명료할 것, 설명보다 체험으로 알게 할 것. 둘째, 예외는 설득되게. 한 번의 반전과 한 번의 불가능이 나올 때 충분히 준비되어 있을 것. 반전이 감동이 되려면 서사의 씨앗이 일찍 심겨 있어야 합니다. 셋째, 결정의 후유증을 보여줄 것. 구원이 끝이 아닙니다. 남겨진 침묵과 책임을 정직하게 다룰 것. 그 침묵이 오래 남을수록 작품은 오래 갑니다. 실전 시청 팁입니다. 소리를 준비하세요. 이어폰보다 헤드셋이나 작은 스피커라도 좋습니다. 물의 소리가 화면을 키웁니다. 빛을 낮추세요. 대비가 살아나고 물의 질감이 선명해집니다. 멈춤을 허용하세요. 잠시 멈췄다면 대강기 10초로 리듬을 회복하세요. 함께 보세요. 서로 다른 해석이 만나는 자리에 영화는 확장됩니다. 재난을 다룰 때 작품이 할 일은 사건을 덜고 사람을 남기는 것입니다. 자극적인 재현보다 보편적 상실의 얼굴을 오래 보이는 것, 눈물의 과장보다 손의 떨림을 오래 붙드는 것, 살아남은 자의 자책감과 책임을 동시에 비추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작품은 우리를 소비하지 않았다. 우리를 기억했다. 물은 길을 찾습니다. 막으면 돌아가고 좁으면 올라갑니다. 재난 영화는 결국 길의 이야기입니다. 막힌 길에서 다른 길을 찾는 사람들, 사라진 길을 기억하는 사람들, 그리고 새로 함께 길을 만드는 사람들. 대홍수가 우리에게 남겨야 할 것은 아마 그 길의 감각일 것입니다. 세계가 잠겨도 마음이 잠기지 않도록 서로의 손을 오래 잡는 법. 그 한 문장을 남긴다면 이 이야기는 충분합니다. 마지막으로 묻습니다. 여러분이 고른 기준을 알려주세요. 규칙의 단순함, 예외의 설득력, 후유증의 정직함. 3가지 중 무엇이 가장 중요합니까? 댓글의 이유를 한 문장으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선택이 다음 영상의 방향을 만듭니다. 구독과 알림을 켜두시면 논쟁의 다음 장을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